안녕하십니까. 김종태 경제플러스 제14회차입니다. 1부 순서고요. 자, 한진해운 문제가 지금 아주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사들의 물류대란 문제를 정부에서 예측을 했었는지 못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진해운 배들이 공해상에서 지금 입국도 못하고 출국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지금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구에 들어가 있는 배들도 지금 각국에서 지금 압류되거나 지금 묶여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 문제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국의 금리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고용 관련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고용 부분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는데, 이 미국의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석은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과일이나 아니면 채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대신에 또 이 추석은 예년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이 과일 이런 것들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우리 제수용품들이 지금 아직 시장에 풍부하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명절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 우리 가격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날씨 이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날씨로 인한 어떤 과일이나 추수가 안 된 부분, 그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가격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물량을 푼다고 해서 쉽게 잡히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에서도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적극 발벗고 나섰다는 얘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서울시하고는 약간 방법이나 지향하는 게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매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노인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들 일자리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아마 여러분들이 120세 시대, 150세 시대 이게 상상만 해도 사실 끔찍한 일이긴 한데, 만약에 120세 시대라고 해도 저희가 보통 60세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은퇴하고 나서 60년을 이제 노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직업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이나 보험 가지고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을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인들의 일자리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일본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노인들의 일자리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 펀드 얘기가 이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내지는 짧게는 5년이겠죠. 미래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미리 펀드로 투자를 하는 일종의 이제 사모펀드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우리가 정형화된 어떤 상품은 아닌데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이제 기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환매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되는 시기, 이를테면 지금 현재 부동산 펀드를 가지고 부동산을 상가 건물이든 오피스 건물이든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어떤 수익, 예를 들어 호텔에 투자했으면 호텔 방에서 수익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상가를 샀으면 상가에서 임대료 수익이 생길 건데,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배당은 하겠죠. 대신에 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부동산 판매 시점에 지금의 부동산보다 가격이 하락해 있다면 원금 손실이 아주 심각하게 아마 닥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좋지만, 전문적인 대부분의 어떤 부동산 전문가 식견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 식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부동산 예측은 글쎄요, 지금보다 좋다는 평가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동산이 서서히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걸 전제로
그 하락하는 어떤 선물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번 폭염을 거치면서 전기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누진제 문제, 뭐 저 세금, 뭐 전기 요금 폭탄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기 보유의 어떤 예비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어떤 그 표시를 이제 스스로 정부나 판단해서 했던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누진제를 통해서 전기를 절감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양보다 물론 뭐 초과는 돼 있지만 그 예비율이 아주 계속 또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계절이 여름보다도 사실은 겨울인데 그 겨울에 예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들이 뭐 자동차에 첨가제를 넣어서 완전 연소를 통해서 뭐 에너지를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여름에 정말 그 무더위에 에어컨 안 틀고 그냥 물속에 퐁당퐁당 하면서 뭐 물개처럼 살아가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전기를 아껴서 뭐 세이빙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추운 겨울에 난로를 안 떼고 그냥 얼어 죽기 직전이지만 담요로 둘둘 매고 그 난방비를 아껴서 뭐 전기를 아낀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런 게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야 될 것 같고 극단적인 방법에 의한 전기를 에너지를 아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좀 절감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효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마침 눈에 띄어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그 에코세이브미의 김덕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죠? 예. 이거 보면 전에 그 동영상을 보면 제가 혼자 떠드는 동안 옆에서 굉장히 그 지루하게 있는 모습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일주일 동안 좀 경제를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근데 사실 더 얘기할 게 많은데 그렇죠. 너무 지루하실까봐 네, 그렇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소외를 시키면 아주 옆에 있는 사람을 소외시키면 벌 받아요. 그래서 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네. 자, 제가 오늘 컨셉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면도기를 한번 안 쓰는. 그래서 오늘 좀 약간의 제가 이제 컨셉을 좀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좀 더 기를 수도 있고 뭐 약간의 부정적인 댓글이 올라오면 저는 바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쎄 한번 뭐 이렇게 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이게 매주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뭐 매번 똑같은 거, 똑같은 표정, 똑같은 얼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우선은 머리를 깎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기르는 거 근데 기르는 게 눈썹은 기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한번 길러봤습니다. 하여튼 거부감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한번 다듬고 하겠습니다. 자, 괜히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부터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고, 네. 우리 그 에코세이브미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자, 이 특별한 아이템을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이제 하나씩. 자, 우선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 절감해야 될 분야를 우선 제가 볼 땐 수도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수도를 잡았지만 수도가 가스, 전기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수도를 어떻게 절감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우선 보시는 분들한테 네. 설명해 주시고 제품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예.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부연성명일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예. 왜냐하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얘기는 샤워를 할 때 네. 평소에 쓰던 물보다 그냥 조금만 쓰고 샤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짧게 얘기를 끝나거나 들리는데 그렇죠. 그럼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비누가 그대로 남아있고 네. 그냥 그대로 수건 닦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물을 충분히 쓰고 싶어요. 네. 물을 충분히 쓰면서 이제 뭔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네. 그 얘기는 이제 이틀에 한 번 씻거나
3일에 한 번 씻는 방법밖에 네. 없는 거죠. 뭐 옛날에처럼 명절 때만 네, 씻는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아마 확실하게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아니죠. 예. 네. 이제 물은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물은 상당히 좀 소외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전기나 가스에 비해서 물은 조금 더 늘 주변에 있는 것이고 언제나 있을 것 같고 또 값도 싸고 네.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제 물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우리가 물을 풍족하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사실 물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죠. 네. 물론 이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기 때문에 이게 사막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물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거죠. 네. 예.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은 2002년인가 네. 물 스트레스 국가, 네. 물 부족 국가라고 예. 하죠. 이미 됐고 앞으로 한 15년 정도만 더 지나면 물 기근 국가로 전락을 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처럼 이제 그 뭐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씻거나 물이 물 없어서, 들어가고, 예, 물이 예. 없어서 이제 흙탕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물 때문에 상황이 싸우고. 되면 네.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 사는 국가들과 그런 대륙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한데, 많이 부족하죠.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네.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 반도 지역 문제라든가 뭐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물에 관한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네. 중국도 물이 없다 보니까 차 문화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도가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 국가입니다. 네. 부족하고 우리가 삼면이 또 이게 바다이긴 하지만 네. 바닷물을 바로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담수하려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그 지형의 70%가 또 산인데 네. 이게 다 비가 오면 뭐 그 우리 장마 6월부터 9월 안에 집중적으로 한 80%가 다 내립니다. 네네. 근데 이게 다 뭐 우리가 담수를 못 하고 다 이게 바다로 흘러가 버리니까 네네. 우리가 치수하는 양이 적죠. 절대적으로. 네. 요 지금 뭐 녹조 문제 심각하던데 이제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물을 좀 가두기 위한 그렇죠. 거고 목적은 그랬죠. 가둔 물을 가지고 이제 뭐 용수로 쓰든 네네. 농업에서 활용하든 이렇게 하려고 네. 했던 건데 이번 그 올해 여름 아주 폭염에서는 지금 폭염이었죠. 이렇게 견뎌내지 못했던 네.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눈치 빗나긴 했는데 어쨌든 물이 지금 부족하다. 자, 근데 이제 부족하면 이제 아껴야 되는데. 아껴야죠. 예, 평소에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네. 설거지할 때 아끼고 네.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 대변 나눠서 그렇죠. 이제 물 네, 아끼는 네,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씻을 걸 이틀에 한 번씩 씻어서 이제 네, 아끼는 네. 게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데서는 아예 강제로 이제 물을 공급을 안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쉬는 시간에만 가서 쓰게 한다든가 네,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이게 강제적인 방법인데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효과가 많지도 않거니와 네. 이 사회적인 할 역효과를 수가 없죠. 부르는 네. 거거든요. 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자꾸 빙빙 돌 게 아니라 네. 바로 직구로 네. 가봅시다. 그래서 네. 예,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네. 선에서 물을 과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해답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네, 네.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사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평범한 거죠. 샤워기 같은 예, 예. 샤워할 때 이렇게 쓰는 샤워기인데 여기 무슨 예, 비밀이 들어있나요? 비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필요하신 분 사서 쓰면 네. 절수는 에너지 절감은 얘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네. 미세하게 해서 미세한 거로서 이렇게 뭐 아끼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런 보여드리는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과연 절감이 되는 건가요? 뭐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딱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중요한 단지 거는 이게 물이 이렇게 피부에 닿는 게 약해요. 따갑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물답게 몸에 닿아야 되는데 네. 뭐 무슨 이상하게 그냥 살짝 스치는 느낌이고. 네. 예. 또 에코세이미의 절수 시스템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서 예. 타회사를 괜히 비방할 수 있는 게 될까봐 그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그게 드리기로 타회사 하고요. 경쟁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당사 제품은 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미세 플레이트가 아니라 일반 샤워의 물구멍처럼 이 넓은 물구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물 호수로 메틀 호수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구멍이 좀 좁혀져 있죠. 이런 방식을 이제 감압 디스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혀서
아니 분- 근데 네. 이게 너무 좁아서 물이 과연 이제 통과해 갈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작아요. 이게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예. 굉장히 작은데 근데 배관의 압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네. 예, 물이 뭐 충분히 빠져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절수를 많이 했죠. 예, 절수는 벌써 뭐 한 100여 년 전부터 예, 저 선진국에서는 시작했던 부분인데 들어가는 양을 줄여서 지금 절수한다면 네. 그것도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은 절수의 목적을 봤을 때는 네. 절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생활 편의의 목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당연히 양 자체가 쫙 예, 양이 들어있으니까. 적은 것도 그렇고 예. 이렇게 감압 방식을 하게 되면 토수 압력이 떨어집니다. 토수 압력이 떨어지면 네네. 아까 말씀하신 왜 청량감이 떨어지는 거죠. 샤워는 하긴 했는데 왠지 그 10분 동안 샤워를 했는데 내가 말끔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하다만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다만 느낌.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느낌. 예, 그러니까 수압이 세게 하다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또 결론적으로는 샤워 시간이 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10분 샤워하던 게 15분 되면 시간으로 연장이 돼 버리니까 결국 똑같은 양이네. 같은 양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당사의 제품은 그러한 단점들을 확실하게 해결한 세계 유일의 제품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뭔가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발견한 거는 우선 구멍이 작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여기 배꼽이 있어요, 배꼽. 예.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인데, 예. 공기를 흡입하는 구멍입니다. 아, 공기 구멍이죠. 예, 예. 네.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여기 투명하니까 요 안에 보이시죠? 여기 뭔가 관이 하나 매립이 돼 있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진공관입니다. 네. 예. 이제 공기가 여기서 흡입이 아, 되면 이건 안 보이네. 예. 예. 요건 이제 투명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 진공관에서 공기가 팽창을 하죠. 네. 팽창된 공기가 물과 함께 이쪽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 배꼽을 통해서 공기까지 같이 들어가서 물이 평소에 비슷한 물처럼 근데 우리가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물은 적게 쓰는데 예, 사람이 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네. 압이 세지니까 예. 압이 세지니까 예, 예. 기존에 썼던 것보다 더 시원하게 나오면서 물은 실제 사용하는 물은 많이 절감이 되는 거죠. 아하. 네. 자, 지금 뭐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네. 해보면 이 들어가는 이제 감압을 이용해서 일단 수압을 좀 높여주고 거기에 이제 이 삼투압 기능에 삼투압이 아니고요. 진공관이죠. 진공관. 네. 이 진공관 기능에 어떤 공기를 같이 이게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예, 올라가는 예. 압력에 예, 의해서 예. 그럼 같이 물하고 공기가 같이 이제 토출이 나가는 되죠. 거야. 그럼 이제 받는 느낌은 세지죠. 이제 세지는 양은 평소에 우리가 이제 그 물을 쓰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하.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는지 뭐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네. 없는 것이 네네. 각 가정이나 건물마다 이 배관의 크기나 네. 배관의 길이나 배관의 꺾임이나 배관의 압력이 다 다르기 그러겠죠. 때문에 예. 이거를 정량화해서 몇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뭐 호텔, 대학교, 병원, 뭐 군부대 네. 이런 곳에 한 5천여 군데 납품을 해왔고 네네. 거기서 얻어진 결과에 의하면 한 20에서 40% 정도가 예,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품이 지금 어디에 주로 많이 지금 납품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저희는 B2B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1차 우리 납품업체는 이제 정부기관이죠. 네, 지자체 및 정부기관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 뭐 네. 조달 같은 것도 등록이 다 돼 네, 있어요? 조달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뭐 나라장터 등록 들어 맞나요? 네, 나라장터 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나라장터에는 이제 절수기 코드가 없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예.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수의 계약을 통해서 네. 저게 이제 특허를 이용한 수의 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공공부님은 뭐 대학교나 아니면 뭐 공공 뭐 어디 시청 뭐 이런 데겠네요. 주로? 네, 지자체 중에 한 40여 군데 지자체에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물을 많이 쓰는 다중이용업소 예. 이런 데는 이제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절수기를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절수효과가 확실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네. 절수기를 고르다 보면 결국은 저희 제품,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어디 콘도 같은 데 가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미세한 그런 것도 있고 그걸 봤는데 네. 뭐 저는 이제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공공기관 쪽을 뭐 활용을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사용을 하면
사용하기 전하고 사용한 이후에 뭐 수도 관련된 비용의 어떤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들을? 네, 그런 데이터 많이 있죠. 그 기관별로 갖고 있겠네요. 네, 뭐 지자체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네. 절수 효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 예, 예. 또는 뭐 콘도 리조트, 또는 뭐 호텔, 대학교 기숙사 예, 이런 예. 곳에서 자체적으로 절수 효과를 평가한 그런 예.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물만 아끼는 게 아니라 이 물을 겨울에 이제 그 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온수를 써야 되려면 이제 일정량의 물을 데피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 연료, 그다음에 뭐 그게 전기든 뭐 가스든 그런 것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차피 물을 쓰는 것은 그 섹션별로 다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쓰는 물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냉수를 쓰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일반 건물로 얘기하면 요즘 중수, 네. 재활용한 물을 그렇죠. 쓰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따뜻한 물을 쓰는 확률은 줄죠. 근데 겨울철에는 어차피 또 온수 써야 되니까. 화장실은 이제 온수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샤워기는 샤워를 하는 거라서 사실 금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폭염인 대낮에 샤워하고 하는 건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파트 안에 들어가 서늘할 때 샤워를 할 때는 온수를 약간이라도 틀거든요. 미지근한 쓰죠. 예, 그래서 네, 1년 365일 네. 얘는 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수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에너지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기나 이제 가스와 관련된 건데, 네.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물 1톤을 절감하게 되면, 온수 1톤을 우리가 절감을 하면 가스는 한 3.2톤 정도? 약 3배 정도죠. 반대로 얘기하면 물 한 통을 가열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에너지가 얼마라면 예. 이제 우리가 쓰는 양은 이제 한 3배 정도 예, 더 들어가는 거죠. 줄어드니까 예. 그 연료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것도 아주 굉장히 큰 어떤 그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가 재구매율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절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호텔 같은 데는 방을 판매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수를 통해서 내가 뭐 1년에 1억을 아꼈다. 그런데 그 절수 때문에 손님이 방문하지 않아서 2억을 손해보면 아무리 의무화되어 있다 그래도 절수를 안 하겠죠. 네네. 그런데 이걸 썼더니 손님이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고 단연간, 그리고 실제로 물은 그만큼 절감이 됐고, 또 안 보이는 부분을 봤더니 네. 히팅비, 온수 히팅비가 같이 줄어드니까 네. 모 리조트의 그 지배인님은 관련 그 프랜차이즈 그 지배인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희 제품을 홍보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절감기로 보이는데, 절수기로 보이는데, 이게 물의 양을 우선 이제 확실하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온수, 가열되는 에너지도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열을 하는 에너지까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퍼센트다, 이거는 뭐 그 시설이나 그 지역 쓰는 어떤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절감이 될 거로 보여서 이걸 한번 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사야 돼요? 뭐 아까 B2B로 하시니까 뭐 B2C로는 좀 아직 안 하고 계시나요? 네. 이 제품은 왜 B2B냐면 네. B2B는 이제 뭐 사우나라든지 호텔 네. 이런 데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내구성을 네. 튼튼하게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려면 너무 고가가 되기 때문에 소비재 정품으로 많지는 않은데, 근데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금년 이제 하반기가 되면 우리 일반 가정에 사용할 수 있는 B2C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범용 뭐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가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기 홈페이지 쭉 올라가면 지금, 아니면 저 옆에 여기쯤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홈페이지 주소 한번 보시고 방문해 보시면 뭐 사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이렇게 절감기가 또 절수기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집에서 그 샤워기 그냥 물 잠근 다음에 돌려서 바꿔 끼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하시면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다른 게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같이 해주실까요? 이건 뭐죠? 여기 같이 있는 게? 이건 이제 샤워용, 네. 가정의 샤워용 샤워 헤드고요. 샤워 꼭지고. 네, 이제 같은 원리로 요거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싱크 헤드입니다. 네, 싱크 헤드는 이렇게 고정형, 우리가 코브라라고 하는 고정형 수도 꼭지에다 꼽는 거네. 네, 이거 헤드고요. 이건 이제 줄이 달려서 줄을 뺐다 꼈다 하는 이제 원홀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목욕탕 가면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쭉 입식 샤워기입니다. 예. 네, 종류는 다 이렇게 가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전부 다 같은 원리로? 네네. 여기도 배꼽이 있고. 네네네. 아, 그러네요. 여기도 배꼽이 있을 거고. 네, 요건 요 안에 이제 그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네네. 자, 우리 그 평상시에 이제 저희가 그 에너지를 아끼고 물을 아끼는 거는 이제 생활화해야 될 상황이 이제 지금 당연히 지금도 해야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또 이런 어떤 그 교육이나 알려주는 것도 이제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그 대량으로 쓰이는 곳에 이제 많이 이제 뭐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개인들 그 가정에도 이게 보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그 아끼는 또 이런 어떤 그 절감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만큼 우리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르쳐주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 외에도 뭐 또 다른 게 있다고 이제 얼핏 들었는데, 지금 이제 물하고 가스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다음에 전기를 좀 아끼고 싶은데, 요즘 전기 아끼는 거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제 지난번에 힘진이라고 그 센서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오면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켜지고 있다, 사람 움직임이 없어지면 전체 전원이 차단되는 그런 제품이 한번 여기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원을 안 쓰는 전력, 그러니까 사람이 안 쓸 때 전류를 이제 만약에 차단시키면 이제 절감이 되는 거니까 아껴지는 게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뭐 접근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기는 좀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한 얘기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패턴을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용상에 뭐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거나 카메라가 돌아간다거나 에어컨을 돌릴 때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작동 중이니까, 사용 중일 때 사용 중일 때 절감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 절감기인데요. 전기는 그 이제 역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에다 기억. 역률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한전으로부터 전기가 100을 받아가지고 100을 다 쓰게 되면 역률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소모되는 전류량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100% 다 쓰니까. 로스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82에서 한 92 정도. 그러면 효율이 좋은 곳에서는 그래도 한 8%를 뭐 잃어버리는 거고 낭비하는 거죠. 100에 대해서 저희가 과금이 되는 거예요? 과금은 그렇죠. 우리 집안에 인입돼서 계량기가 돌아갈 때 그 총합을 이제 요금으로 내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전기를 쓰면서 8이든 9든 그 8% 손실을 보는 거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제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잡아주는 건가 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뭐 가전 제품이 오래돼서 뭐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뭐 배선을 이동하면서 너무 많은 그 전기선을 이동할 때 당연히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은 전력 품질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집 전봇대까지 올 때의 이야기고요. 전봇대에서 변압이 돼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이제 건물의 영향을 받고 가정 내에 댁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률이 10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 가정에 존재하는 역률을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보존기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스가 되는 전기를 최대한 로스가 안 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네, 잠깐 우리 그 테이블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전기 얘기가 나와서 뭐 가져오셨다고 그러니까 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우리 그 역률 얘기가 나왔고, 그 로스가 되는 전기 양을 이제 가장 그 최적화시켜서 로스가 안 되게 하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장비, 아니면 그렇게 로스를 최소화시켜서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장비,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신 게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보통 전기 그러면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무서운 영역입니다. 네, 뭐 감전될까봐, 터질까봐, 망가질까봐 복잡했는데 화재도 전기에서 비롯되고 그렇죠. 뭐 많죠. 그 종래 제품과 달리 아주 컴팩트하게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성형이라서 요게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전기 절감기입니다. 에코 세이버라고 되네. 네, 에코 네, 세이버. 네. 뭐 하이로 두 개 이제 등이 있는데 자, 네. 설명 좀 해보시죠. 그냥 이것을 집안에 있는 벽면 콘센트에 삽입만 해주시면 되죠. 네, 꽂아만 주면 꽂으면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전력 누수가 많은 타임 또는 역률이 심해서 무슨 품질이 떨어질 이럴 때 알아서 전력 그 품질을 개선시켜 주죠. 그럼 집안에 뭐 어디 한 군데만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전력 사용량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 요금으로 얘기하자면 네. 뭐 한 12만 원, 13만 원 이상 쓴다면 한 두 개 정도. 그 이하를 쓴다면 하나면 충분히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많으니까 분산돼 있으니까 두 개 정도 쓰시면 되고요. 하나만 껴도 된다. 네네. 자 그럼 이게 지금 뭐 테스터기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작동을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의심하죠. 이게 뭐 사기 아니냐. 네. 이게 진짜 절감이 되느냐. 그래서 소비자들은 눈으로 바로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절수기 같은 경우는 바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기는 바로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 키트를 만든 예, 겁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켜면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 여기 두 가지 숫자가 이제 숫자가 바뀌네요. 예, 보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여기 전압이죠. 이 건물에 현재 212볼트의 전압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212V? 네네. 밑에는 이제 암페어니까 전류량이죠. 전류네, 전류. 예, 582. 0.58 미리암페어 정도가 흐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쌓여서 몇 킬로와트를 썼느냐 그래서 요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뭐 1에 가까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이 전등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비 전력을 얘기하는 예, 겁니다. 이만큼의 지금 전류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끄게 되면 제로로 떨어지죠. 이거 0.5는 건 대기 전류입니다. 네, 대기 전류. 이 안전기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 전류가 나오는 거고. 0.005네. 그렇죠. 0.005. 전압은 변함이 그대로고, 없죠. 예. 이 스위치를 켜나 끄나 전압은 똑같이 나오고 단지 전류량만 바뀌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냥 이거를 꽂으면 어떤 현상이 꽂으면 일어나요? 됩니다. 잘 보십시오. 꽂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압은 변함이 없고요. 전압 211분 변함이 없고 네네. 전류량만 떨어지죠. 전류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리는 거죠. 사용량이 떨어지는 거죠. 아, 한번 그러니까 해보시죠. 예, 이걸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유 5에서 300으로 확 떨어지네요. 네, 0.3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0.5에서 빼볼까요? 0.5. 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왔잖아요. 로우. 얘가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예. 작동을 로우 하이는 하니까 뭐예요? 로우 하이. 요건 이제 전력을 많이 쓰는 곳은 하이로 놓고 쓰면 됩니다. 하이는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빼보시죠. 빼면요. 다시 원상태로 오지.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네. 이렇게 뭐 조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마술쇼도 아니고. 네. 뭐 알고리즘이 속에서 그냥 끼면은 숫자를 낮춰라. 뭐 네, 네. 뭐 올려라 이런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아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집에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전류가 기존에 쓰는 전류가 여기 0.5 얼마 암페어면 네. 얘를 꽂으면 0.3 암페어로 낮춰주니까 한 40% 정도 떨어진 거죠? 요금이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줄어들죠. 네. 그럼 요 안에 무슨 어떤 뭐 그 장치가 있다는 얘기고 이 안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전기 역률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거네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고조파 제거라고 하는 또 다른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네. 오늘 뭐 전기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네. 일단 믿고 써보실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걸 사용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에너지 절감률이 사용량과 사용 요금으로 비교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평소 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그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게 이제 전제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절수기나 이런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절감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 1년 동안 잘 모아서 그거 가지고 어디 바캉스 뭐 휴가 갔다 와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나요? 조금만 보태면 되죠. 조금 더 보태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평소에 어차피 내야 될 돈을 좀 덜 내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가게에 이제 좀 보태면 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뭐 휴가도 갈 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아주 좋은 아이템을 좀 가져오셨는데 자 우리 그 김종태 경제플러스는 이런 방송입니다.
그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그 새로운 창업 아이템들, 그 다음에 또 홍보가 필요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될 어떤 그런 어떤 그 소중한 그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또 창업하셨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를 통해서 도움이 돼서 사업이 잘 되면 저희는 좋고, 또 잘 안 되더라도 많이 알려져서 또 이게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절수기와 이제 그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에코세이버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계속 아이템들을 뭐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적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게 어떤 앞으로 뭐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요? 우리 제품의 미래, 아니면 비전인가요? 네, 네. 아니면 이제 또 우리 그 지구 온난화 문제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폭염이나 뭐 겨울에 혹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엘니뇨, 뭐 라니냐 이런 것들,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긴 하나의 이제 현상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그 우리 그 구성원들, 뭐 전 지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가능한 많은 구성원들이 조금씩 아끼고 이런 거 신경을 쓴다면 이게 지구 온난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조금 더 속도가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거나 오존층 붕괴가 뭐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 자 우리 제품이 그런 거에 뭔가 좀 영향이 끼칠 것도 같고 뭐 영향이 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제품 소개하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환경 문제입니다. 네. 이미 뭐 온난화라는 주제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이 이해할 정도로 이미 뭐 생소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금년보다 더 폭염이 오래 지속되는 여름이 앞으로 계속 온다면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서 돈을 얼마를 줄이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IPCC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도의 기온이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전 세계 식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1도가 올라가면 말라리아 그 전염률이 17.7%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국이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고스란히 이것은 우리의 생활비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겁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고 적게 쓰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사실은 불편하더라도 적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 전기, 물, 가스를 절감하는 방법들을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각 가정 내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어떤 소비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제품이 그런 온난화를 아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또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한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온난화 현상을 조금 더 늦추는데,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명분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 지구 온난화와 또 회사의 앞으로 포부 장래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하면서 그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제 찾아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제품들은 보니까 불편을 좀 없으면서 불편함이 못 느끼게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와 장치와 이제 이런 제품들이에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앞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찾아서 써야 될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절수기가 앞으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호응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상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앞으로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제안을 하면, 이런 뭐 에코세이버, 그다음에 또 회사 이름도 에코세이브미 뭐 이렇게 이제 에코에 대한 걸 강조하고 계신데, 그 뭐 에코 마일리지나 아니면 에코 관리 뭐 이런 것들, 예전에 그 앱인가 외부로 아마 그런 기획을 한다는 얘기 얼핏 들었었는데, 그래서 개인별로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뭐 정부에서 리워드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에코 마일리지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좀 확산시키는 거, 그런 부분을 아마 제가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이제 시행이 돼서 우리 뭐 대한민국 내지는 뭐 좀 벗어나서 전 세계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종태 경제플러스 제 14회 일부 순서를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더위 이겨내셨으니까 이 가을에 또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요. 풍성한 수확 거두시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지금 콜레라, 뭐 무슨 또 메르스 또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메르스 얘기 나오고, 뭐 지카 바이러스 얘기 나오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각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벌초를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요? 해야 되는데, 말벌 때문에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오늘 또 지금 3명인가 지금 말벌 때문에 좀 죽은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벌초할 때 말벌 주의하시고, 또 추석 기간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식구들 또 가족들 모여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김종태 경제플러스는 전북 연구개발 특구본부에서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